안녕하세요, 영디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새로 도입한 측정 장비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네, 단위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진짜 1억 2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아마도 영상 보시면서 분명히 세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첫 번째, 왜 이 돈을 썼는가? 그리고 두 번째, 다들 기다리던 BNK 5128은 왜 안 샀나? 마지막 세 번째, 이걸로 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모든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리뷰를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쓴 영디비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 주실 수 있죠? 먼저 이 장비 APX555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이어폰 측정은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센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센서고요. 그 다음이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것이 APX555입니다. 그리고 APX555를 사면 소프트웨어도 제공해 줍니다. 이걸 만든 회사는 오디오 프리시전, 줄여서 AP라고 합니다. 미국 회사예요. 현재 오디오 측정 업계에서 AP는 사실상 글로벌 표준입니다. 삼성, 애플, 소니, 보스, 제나이저 이름만 대도 아실만한 음향 회사들 전부 다 R&D 라인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AP를 안 쓰는 사람은 못 사서 안 쓰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 중에서도 이 APX555는 AP 라인업의 최상위 모델입니다. 스펙에서 중요한 점만 보여드릴게요. 첫째, 잔류 THD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20dB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측정 장비 자체의 노이즈와 왜곡이 마이너스 120dB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측정 장비는 측정 대상보다 깨끗해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기준선을 120dB로 잡은 게 APX555예요. 이 성능은 현존 측정 장비 중에서 최고 성능입니다. 이걸 넘어서는 장비는 없습니다. 둘째, 대역폭이 1MHz입니다. 아니 가청대역이 20Hz부터 20kHz인데 그 이상 100만 Hz가 왜 필요할까요? 이건 단순 평가가 아닌 분석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셋째, FFT가 120만 포인트입니다. 주파수 분석 해상도인데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일반 측정 소프트웨어들이 보통 12만 포인트 안팎이니까 10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넷째, 평탄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008dB 10Hz부터 20kHz까지 전 가청 대역에서 거의 완벽하게 평탄합니다. 이래서 이 순정 박스가 8천만 원대고요. 여기 보이는 작은 박스가 모듈인데 각각 1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1억 2천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왜 이걸 샀을까요?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APX525라는 장비로 측정을 해왔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좋은 장비예요. 이 AP 라인업 중에선 중급기지만 아주 좋은 장비입니다. 다만 새로 도입한 55와 비교하면 격차가 좀 있습니다. 노이즈 플로어가 마이너스 108dB 대 마이너스 120dB, 약 12dB 차이입니다. 이게 대략 4배 정도 더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측정할 수 있는 대역폭은 90kHz 대 1MHz. 이거는 뭐 10배 이상 되는 차이고요. 최대 가청 대역이 20kHz인데 왜 그 이상이 필요할까요? 요즘 고음질 음원하면 샘플링 레이트가 192kHz도 있죠. 이 경우 주파수 대역에서 96kHz까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APX525는 측정이 안 되지만 555는 가능합니다. 뭐 이 정도만으로는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번에 블루투스 5 모듈이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블루투스 5 모듈은 LC3 코덱을 사용하는 엘리 오디오 그리고 오라캐스트 같은 차세대 블루투스 측정에 꼭 필요한 모듈이에요. 그리고 이 블루투스 5 모듈은 B 시리즈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APX525는 B가 안 붙은 버전이라서 달아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선택지가 두 개로 좁혀졌어요. 첫 번째가 저렴한 APX516B를 구매하고 앰프 측정은 525로 한다. 두 번째는 그냥 555B로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516B가 저렴하긴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옵션이 많아요. 소프트웨어 옵션을 추가하다 보면 비용이 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해보자.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궁금증이죠. 그 돈이면
BNK5128 먼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궁금증도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측정 채널이라면 5128이 더 그림이 좋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사고 싶었고 사려고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5128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BNK5128은 덴마크 회사 뮤레리언 케어가 만든 차세대 헤드앤토르소 시뮬레이터, 줄여서 HATS입니다. 그리고 기존 업계에서 쓰던 711 커플러라고 부르는 건 IEC 60318-4라는 표준에 맞춰 만든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하지만 이건 2010년에 만들어진 표준으로 10kHz 이상부터 측정값이 부적합해지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5128에 탑재된 타입 4620 이어 시뮬레이터는 안트로포메트릭 설계를 통해서 실제 사람의 평균 웨이도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서 20kHz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 타입 4620이 ITUT P57에서 정의하는 타입 4.3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BNK5128도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고역대에서 과도한 강조가 있고 낮은 측정 재현성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711 커플의 표준은 어디죠? IEC입니다. 그리고 바로 IEC에서 P57 타입 4.3을 토대로 IEC 60318-9라는 새로운 국제 표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18일에 기준 단계가 발효되었고요. 2026년 10월 31일까지 CD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더라 통신에서는 이 표준에 변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준 규격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즉, 5128을 안 사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IEC 60318-9가 정식 발효되면 이 규격에 맞춘 HATS를 출시할 것이고 그때 도입을 검토할 겁니다. 자, 그럼 제가 APX555로 새로 보여드릴 게 뭐냐? 바로 LE 오디오 측정입니다. LE 오디오 많이 들어보셨는데 생소하죠? 근데 이 기술 여러분이 다음에 구매할 무선 이어폰에 거의 100% 들어갈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름부터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블루투스 기술은 클래식 블루투스, 그리고 LE 오디오는 차세대 블루투스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 사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구조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 20년 전 설계 위에 계속 패치를 얹어온 거예요. 이게 TWS 시대가 들어서면서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릴레이 문제. 한쪽 이어버드로 신호를 받고 다른 쪽으로 다시 전송하는 구조. 그래서 연결 안정성도 좋지 않고 한쪽 배터리가 더 빨리 닳는 문제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음질 손실. 기본 코덱인 SBC가 효율이 낮아서 같은 음질에 더 많은 데이터와 전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지연. 이 영상 보거나 게임할 때 입모양이나 타격감이 어긋나는 그 문제입니다. 이걸 근본부터 다시 설계한 게 LE 오디오예요. 이 LE 오디오가 바꾸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LC3라는 새로운 코덱입니다. 기존 SBC 코덱이 160에서 192kbps에서 내던 음질을 LC3는 고작 64에서 96kbps만 있으면 동등하거나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거의 절반의 데이터로 같은 음질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냐면 같은 신호로 음질은 더 좋아지고 같은 배터리로 2배 가까이 오래 들을 수 있고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곳에서 무선 환경에 혼잡할 때 끊김도 줄어듭니다. 둘째, 오라캐스트입니다. 이건 지금도 많이 적용되고 있죠. 이 오라캐스트는 한 송신기가 무제한 수신기에 동시 송출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일종의 디지털 라디오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가장 먼저 공항의 게이트 안내 방송. 여러분 이어폰으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도슨트, 다국어 채널로 여러분의 이어폰으로 무선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무선 스피커 여러 대 연결하는 거, 이것도 오라캐스트예요. 그리고 TV 한 대에 여러 대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니라 공공 오디오 인프라 자체가 바뀌는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가장 기대가 큰 멀티 스트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딜레이 문제가 있었죠. LE 오디오에서는 스마트폰이 좌우 이어버드에 각각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머리를 통과하는 거였거든요. 신호가 머리를 통과할 수는 없어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바로 가면은 돌아갈 게 없죠. 결과적으로
좌우 배터리가 균일하게 닳고 스테레오 정의감이 향상될 수도 있고요. 좌우 위상 어긋남도 없고 딜레이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단순히 2채널 스테레오 전성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오라캐스트는 2채널을 수십 개 한 번에 쏠 수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니캐스트에서도 멀티 채널 전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부 회사에서는 돌비 애트모스 같은 이머시브 음원을 멀티 채널로 재생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멀티 드라이버 이어폰 아시죠? 이어폰에 드라이버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드라이버에 멀티 채널을 적용해서 공간 음향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또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LE 오디오는 보급이 느릴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측정 장비의 보급 문제도 있었습니다. 큰 회사는 자체적으로 테스트 보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걸 만들지 못한 회사는 이런 장비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표준 측정 장비가 나왔으니까 개발이 조금 더 빨라지고 많아질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LE 오디오 측정을 위해 APX555 장비를 먼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AP 프로그램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로 오라캐스트 측정도 가능한데 설정에 들어가 보면 오디오 퀄리티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옥텟이 바뀌죠. 이런 옵션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유니캐스트는 블루투스처럼 페어링해서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레이턴시 옵션을 변경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하는 측정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기존에 525를 계속 사용했다면 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비용이 나갔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AP에서 APX500 버전 10 프로그램이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추가된 핵심 기능이 와사피 지원이에요. 와사피는 윈도우 자체의 오디오 시스템인데요. 버전 10부터는 윈도우 오디오 디바이스 자체를 입력 또는 출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USB 덱이나 헤드폰, 이어폰 측정은 아시오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USB 헤드폰이나 이어폰은 아시오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측정해야 할까요? 강제로 아시오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실제 사용하는 것과 지연부터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APX500 버전 10부터는 와사피로 윈도우 오디오 스택을 통째로 한 번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 오디오 측정의 정확도가 한 단계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억 2천만 원짜리 장비를 드린 저의 이야기였고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REW나 ARTA를 직접 써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이 무료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 측정에는 REW보다는 ARTA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와사피가 지원되는 APX500 버전 10을 가장 저렴하게 사용해볼 수 있는 장비도 있어요. 바로 APX500 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건 $3,465, 500만원대인데 이것도 옵션 추가하면 가격이 올라가고요. 구독 서비스가 또 있다고 해요. 월에 대략 10만원대인데 구독이 좋은 점이 거의 모든 옵션이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글 키만 꼽으면 APX500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드웨어 측정하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커플러가 있어야 하겠죠. 아무튼 저렴하게 장비를 세팅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가 구매한 1억대 장비 APX555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돈을 들인 이유는 여러분께 무선 오디오의 미래를 더욱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블루투스 5 모듈 같은 경우 이제 막 판매되기 시작한 장비라서 한국에 도입한 기업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 LE 오디오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5128은 안 산 게 아니라 지금이 아닌 겁니다. 표준이 확정되면 그때 다시 검토하고 구매할 예정입니다. LE 오디오, 오라캐스트, USB 덱 정밀 측정, 앞으로 영디비에서 보여드릴 콘텐츠가 한 단계 더 깊어질 거예요. 국내 유일의 LE 오디오 측정 및 분석 가능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